형, 오늘은 무슨 얘기야? 오늘은 뭐냐면 그 박수홍 씨 횡령 사건 알지? 박수홍 씨의 그 출연료나 이런 걸 박수홍 씨 형이 몇십억을 횡령을 했던 사건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 친형이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이제 판결을 받고 최근에 2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형을 실형을 받았거든.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조금 의아한 일이 있었어. 박수홍의 아버지가 재판 과정에 나오면서 실은 재산 관리를 실질적으로 내가 했다. 즉 친형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 뭐야? 그러면 달라지네, 뭔가가? 뭔가 달라지지. 근데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궁금하지. 뭔가 있나 보네. 이게 바로 친족상돌의 형 면제 규정 때문에 그랬거든. 그래서 친족상돌의 형 면제 규정이 헌법 불합치가 나오고 이번에 개정이 됐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왜 박수홍의 아버지는 본인이 범죄를 했다고 얘기를 했을까? 왜 박수홍의 아버지는 본인이 실질적 재산 관리를 했다. 즉 횡령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오늘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잖아.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 간에 해결을 해라. 그래서 사실은 아동학대라든지 맞아, 가정폭력도 취시하면서 잘 안 끼어들었잖아. 맞아, 맞아. 경찰들 왔다가도 별일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고.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분리조치하고 조사 막 하잖아. 그치? 아동학대 있으면 막 같이 막 공무원까지 같이 가가지고 경찰 말고 막 다른 구청에서 같이 가가지고 조사하고 막 이러잖아. 가정생활에 깊숙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잖아.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가족 일은 가족이 해라. 맞아, 맞아. 이와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가족끼리 긴밀한 사이의 가족, 즉 부모 자식 간 또는 동거하는 형제, 동거하는 가족, 동거친족 이런 사람들끼리는 너가 절도를 하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경제범죄를 하면 이거를 처벌을 면제해줬어. 나는 분명히 피해를 받았어. 피해를 받았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 돈을 다 횡령해서 다 써버렸어. 아니면 다른 자식을 줘버렸어. 이래도 처벌이 안 됐단 말이야. 진짜? 형을 면제했고 그 외에 친족들이 하면 그때는 이제 가족 간 일이니까 너가 처벌을 원하면 너가 고소를 하면 고소 유지를 하면 그때서야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 안 하겠다. 진짜 그랬구나. 그랬었어. 그걸 몰랐구나. 아니, 나는 그래도 가족이 했으면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그래, 아유, 봐줄게 라는 건 내 마음이지만 내가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지만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너무 괘씸해서 만약에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잖아. 못해. 와, 진짜? 그랬어. 그게 불과 1년도 안 됐어. 그래서 요번에 개정이 된 거야. 아, 그랬구나. 작년 말에 개정이 된 거야. 되게 중요한 법이네. 되게 중요한 법이야. 일단 얘기를 해볼게. 이게 박수홍 사건이랑 비교해보면 되게 이해가 편해. 그 박수홍 씨가 그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잖아. 그게 몇십억이었어. 그래. 그치. 근데 이게 고소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고소를 했을 때 이거 자체가 친족상돌이랑 큰 관련성은 없었어. 물론 있었지. 왜냐면 보통 횡령을 하면 피해를 본 사람이 고소를 안 해도 인질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횡령이나 뭐 사기를 치거나 이랬을 때. 근데 뭐 실무적으로는 안 그렇지.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법상으로는. 근데 친족끼리는 아주 가까운 친족, 부모님 또는 동거 형제, 뭐 동거 친족 이런 사람들은 고소를 해도 형이 면제가 되고 그게 아닌 형은 동거를 하지 않잖아. 동거하지 않는 형제잖아. 이런 경우에는 박수홍 씨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되는 거였어. 그리고 박수홍 씨가 고소하다 멈추면 처벌을 못 해. 보통 다른 거 이렇잖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했어. 뭐 강간 이런 거 고소를 했어도 만약에 합의를 봤어도 처벌을 받잖아. 그치? 과거에는 합의를 보면은 처벌을 안 해줬어. 친고죄라서 그랬거든. 변경이 됐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형제 간에는 사실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내가 고소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소가 되는 거고 처벌이 받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박수홍 씨 아버지가 내가 한 거다 실질은 이라고 얘기를 했지. 왜냐하면 아주 긴밀한 친족이었기 때문이지. 부모 자식 간에는 박수홍 씨가 고소를 해도 처벌이 안 되니까 내 큰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엎어 쓰겠다라고 나온 거지. 그러면 작은 아들의 피해는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거야. 그런 내막이 있었어.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었어. 그게 2025년 6월 27일. 헌법 불합치가 뭔지 알아? 뭔가 헌법적이지 않다는 느낌 같은데? 맞아. 헌법이라는 건 모든 법은 헌법에 맞게 제정이 돼야 돼. 헌법이라는 게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근데 헌법 불합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위헌이야. 이건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이야.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내가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수정을 해. 이게 헌법 불합치야. 그게 작년 말까지였어. 수정 기간이. 그래서 작년 말에 수정을 했지. 개정을 했지.
그러면 작년 말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면 개정된 법으로? 아니야. 그게 또 뭐냐, 개정을 하면서 이 헌법 불합치가 난 시점 이후의 범죄는 개정된 법으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소급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왔어. 왜냐 헌법 불합치를 했을 때 이미 이건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하면서 그럼 그 이후의 범죄들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의지와 그 의지가 결국은 국민의 의지니까 그것에 따라서 처벌을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소급해서 넣어버렸어. 보통은 형법은 개정되면 보통은 이제 개정되고 나서부터 하는데 처벌을 하는데 이건 소급해서. 그럼 박송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적용이 안 되나 보네. 박송 케이스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 왜냐면 아버지가 주범이라고 판단이 안 됐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형이 주범이라고 판단이 됐고 형이 주범인 것으로 지금 판결이 나 있으니까 사실은 동거하는 형제였으면은 처벌이 안 됐겠지. 형을 면제한다 이게 될 거야. 근데 동거하는 형제가 아니니까 어차피 친고죄였던 거지.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끼어든 이유는 아마도 본인은 형을 면제받는 대상이라서 뭐 또는 뭐 굉장히 애타는 뭐 큰아들을 위한 마음으로 뭐 본인이 덮어쓰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지.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법이 계속 변하잖아. 사회의 어떤 인식도 변하고 기준도 변해. 과거에는 가족 간의 일은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터치하지 말자.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자. 였다면 지금 규정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구조는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은 판단을 한 거지.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어.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 조금 미숙해. 뭐 지체장애까지는 미숙한데 걔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뭐 삼촌이랑 살아. 근데 삼촌이 뭐 걔 돈 다 닦아줬어. 뭐 그러면은 그 돈이 막 100억이야. 이래도 처벌이 안 되는 거야. 같은 집에 살고 있어서. 그치, 동거친족이니까. 억울한 일들 진짜 많았겠다. 그렇게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았어. 그래, 예전에 박세리 씨 아버지가 사무소 위조해가지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떠들썩했는데 꼭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말한 것 같이 뭐 가족끼리 막 그런 것도 많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만약에 아빠가 이혼을 하시고 나는 엄마랑 계속 살고 있는데 아빠가 다른 데 살림을 차렸어.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기를 쳐. 그리고 우리를 신경을 안 써. 이럴 수도 있고. 왜냐면 두 분이 이혼한다고 해서 나와 부자관계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돈을 다 가져와서 이쪽에 다 써. 뭐 이러면은 굉장히 억울하잖아. 진짜 억울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냐면 원래 두 가지였어. 직계 혈족 그리고 배우자, 동거친 쪽, 그리고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관계에서 이런 경제범죄를 했을 때는 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형을 면제해줬어. 문제가 있지.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친족들, 이거 외에 친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친고죄로, 뭐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모두가 가까운 친족 관계, 동거하는 친족 다 포함해서 친고죄로 바뀐 거지. 내가 원해서 신고하면 무조건 그치. 이제 딱 재판 열리고 다 할 수 있게. 그치. 이거를 법에 따라서 그냥 덮는 걸 못한다. 지극히 합당한 그 법 규정이 아닌가 싶어. 그 전에가 문제가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형이 말한 대로 예전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점점 바뀌니까 법도 바뀌는 거야. 문화와 가치관과 사회가 다 바뀌니까. 사실 뭐 그 옛날 강간죄도 친고죄였다가 지금 바뀌었잖아. 왜냐하면 인식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어서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이유가 그 피해자들이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인이 수치심을 느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인식이 피해자는 정말 피해자일 뿐이지. 예전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네가 얼마나 흘리고 다녔으면, 네가 얼마나 뭐 했으면 이런 게 좀 인식이 뭐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거기에 맞게끔